자, 그, 예, 아까 이제 실행할 때 요거였죠? 예, 첫 번째 이미지. 예, 여기 이제 픽 언더바 1 JPG인데 이미지스 폴더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요 경로, 예, src 이미지 경로라든지 이제 경로 지정하실 때 현재 이 HTML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 언더바 6 HTML 요게 지금 요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미지스 폴더는 하위 폴더에 있습니다. 예, 요 하위 폴더 안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로를 이미지스 폴더 안에 픽 언더바 1 jpg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거고요. 그래서 요 이미지 태그 보시면 id 값이 자 포토라고 지금 들어가 있죠. 대체 테스트 속성 이제 alt도 있고 그 다음에 요 p 요소를 감싸고 있는 부모 요소가 div 요소고 div 태그고 id 값이 갤러리 존입니다. 요 이제 id나 클래스 속성은요 어떤 태그든 그 내가 id나 클래스 값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태그는 다 지정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id 값 클래스 값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id를 이제 사용했죠. 이미지 태그는 id를 이제 포토라고 주는 거고 div 태그는 갤러리 존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버튼 다음 버튼 클릭했을 때 요 onClick이라는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서 요거 이제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갤러리 함수로 호출하는데 이거는 위에 자바스크립트 부분 여기 함수 이렇게 선언해 놓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펑션 갤러리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태그 헤더에 스크립트 태그는 자 이렇게 이제 바넘 초기값 1로 주는 거 외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보면 이제 이 함수 선언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이제 당겨 가지고 요 라인을 하나 줄일까요? 당겨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이전 버튼 눌렀을 때도 갤러리, 다음 버튼 눌렀을 때도 갤러리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전 버튼 누르면 요 갤러리 호출하면서 요 디렉트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0이라는 값을 이렇게 던져주죠. 다음 버튼 눌렀을 때는 갤러리 함수 호출하면서 요 디렉트라는 매개 변수에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호출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0이 던져지고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면 1이라는 값이 요 디렉트 값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실행된 이미지에서 이전 버튼 누르면 아무런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 한번 탁 눌러보면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자 일단 요거 다음 버튼 눌렀을 때 요거 얘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요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1 다음 버튼. 그래서 요 이제 if else 문이죠. if else 문인데 안에 또 다른 이제 if 문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구조고. 그래서 요 디렉트 값이 매개 변수 값이 자 뭐냐에 따라서 요 if 문이 달라집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에 어떤 값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조건식에다가 이렇게 사용할 때 이 값이 0 혹은 null 혹은 undefined 혹은 비문자열 자 이런 것들은 다 false라고 그랬죠, 그죠? false라고 그랬고 그 외의 것들은 true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1이 넘어왔으니까 여기 이제 1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true를 의미하는 거죠. true. 이 부분 실행되는 거예요. 이 부분.
예, 1이 넘어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추가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if 블럭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자, 조건 묻죠. 자, 만약에 넘값 초기값이 1인데 넘값이 8하고 같냐? 아니죠. 현재 처음 이제 실행됐으니까 처음 넘값이 1이겠죠. 예. 넘값이 처음에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하고 같냐? 아니죠. 예, 8하고 다르니까 요 부분 실행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넘값이 8하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리턴 해버리죠. 리턴은 뭐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거 실행하지 않고 리턴하면 요 갤러리라는 함수 자체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호출한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실행하지 않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넘값이 1이기 때문에 자, 넘값을 1 증가시키죠. 그러면 요 넘값은 얼마가 된다? 1에서 2가 되겠죠. 넘값이 2가 됩니다. 이렇게. 1값을 이제 던지면 넘값은 이제 2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이제 if else 문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야 되죠. document.get element by id 앞에 예제에서 사용했습니다. 그죠? 요 소갈로 안에, 자, 컨텐트 안에 요게 id 값입니다. 그래서 이 body 태그 아래에 있는 태그 중에 id 속성 값으로 photo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요소, 태그, 객체를 찾아서 그걸 이제 객체로 리턴을 해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img 태그라는 첨부 변수에 대입해 줍니다. 자, 그러면 id 값이 포토인 거 한번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그죠? id 값이 포토인 이게 이미지 태그죠. 이미지 태그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거 이제 엘리먼트 요소라고 하고 객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태그를 객체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요. 얘를 객체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지 태그를 객체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지 객체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미지 객체에 이미지 객체에 set attribute 사용해가지고요. 뭘 합니까? 이제 그 속성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src 속성의 값으로 여기 src 있죠, 여기. 이미지 태그는 src 속성을 쓸 수 있습니다. src 속성의 값으로 자, 여기 이제 src 속성명이고요. 요 뒤에 있는 게 값입니다. 요 코마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거는 속성 이름, 뒤에 있는 거는 속성의 대입할 값. 그래서 이미지스의 슬래시 픽 언더바 더하기 넘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이미지스 폴더에 픽 언더바 2 이렇게 문자가 연결되죠. 그 다음 더하기 .jpg 그러면 .jp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디 태그 아래에 있는 이 태그는요 이미 브라우저에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이미지 태그가 이렇게 실행이 돼서요 이미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면 돔 객체에 이제 접근해 가지고요 여기 이미지 실행되고 있는 이미지 브라우저 상에 이미지 요 객체를 접근해서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참조 변수니까 주소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set attribute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미지 객체 현재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src 속성 값을 다른 값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제 pick 언더바 1.jpg가 출력되어 있었는데 요거 이제 한번 실행하면 이제 pick 언더바 2.jpg가 실행됩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른다.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 있으면 다음 버튼 누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 요 디렉트라고 하는 요 자, 매개 변수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if else 문에서 또 요 1이니까 참이겠죠. 현재 넘값 얼마? 2잖아요. 넘값 2잖아요. 그죠? 2는 8하고 같다?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false입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 안 해요. 리턴 실행하지 않고 밑에 거 num 플러스 플러스 실행해서 넘값을 3으로 만들겠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if 요 블록 실행했으니까 if else 블록 완전히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있는 거 요것도 실행하겠죠. document.get element by id photo. 그래서 포토 아이디를 가지는 요소, 이미지 요소를
자, 객체로 가져와요. 그죠? 접근해서 get element, 엘리먼트가 요소, 자, 그죠? 요소, 엘리먼트. 객체를 가져와서 요 이미지 객체에 자, set attribute 메소드 사용해서 src 소승값을 이제 바꾸는데 이제 어떻게 바꿀까? 이미지 슬래시 p까지는 똑같아요. 언더바가 똑같고 넌 값이 뭐예요? 3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3. 넌 값이 3이니까 이미지스 슬래시 픽 언더바 문자열 뒤에 넌 값 3을 연결해서 이번에는 요 소스 값을 픽 언더바 3.jpg로 바꿔주는 거죠. 동적으로 메모리 상에 실행되고 있는데 메모리를 접근해 가지고 이게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 이 브라우저에 이 실행되고 있는 거는 메모리에 지금 로딩이 다 된 상태에 이거를 지금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상에 지금 이거 HTML 문서 아니에요. 이거 HTML 펑션 뭐 HTML 이거는 이미 로딩이 메모리 상에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화면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접근하는 거는 이 파일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메모리 이 브라우저가 실행하고 있는 이 메모리를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움 구조로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그러죠. 계층도 보셨잖아요. 그죠? HTML 위에 있고 밑에 헤더, 바디 이렇게 있고 도움 구조 있었습니다. 그죠? 요 모델 형태로 계층 구조로 이제 객체가 문서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도움 객체 메모리 상에 만들어 있는 도움 객체를 이 스크립트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접근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get element by id 요구사항에서 바로 메모리를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파일을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메모리를 접근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뭘? pick 언더바 2 jpg를 pick 언더바 3 jpg로 바꿔주면 브라우저는 실시간으로 이걸 탁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소스 파일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하면 HTML 문서, 그러니까 HTML 태그나 스타일 부분을 자유롭게 막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브라우저상에 실행되고 있는 이 화면을 마음대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누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음을 누를 때마다 여기 이제 1이 자 디렉트 값으로 이제 1이 들어가고요. 방향값 1 들어가면 요 if 블락이 실행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넘버 값이 처음에 이제 1인데 1, 2, 3, 4, 5, 6, 7, 8까지 갔어. 그래서 여기 픽 언더바 8까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음을 누르면 넘버 값이 8인데 8인데 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제 넘버 값 8하고 비교해서 같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넘버 값을 마지막 이미지이기 때문에 넘버 값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제적으로 리턴해서 함수 안에 리턴문은 리턴 값을 가지고 되돌아갈 수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함수 호출하는 부분으로 이제 되돌을 보낼 때도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리턴문만 이렇게 쓰면 그냥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 함수 호출하는 부분으로 그냥 되돌아가 버려요. 밑에 소스 있어도 다 실행 안 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강제 종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 보여주다가 또 다음 누르면 더 이상 페이지가 없는데 해가지고요. 이 부분 실행하지 않고 리턴문을 실행해서 그냥 이 갤러리라는 함수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현재 넘 값이 8인데 이거죠. 자, 넘 값이 8인데 여기서 다음 이거 다음 이거예요. 그래서 요 JS라고 하는 게 픽 언더바 8 JPG인데 이게 마지막 이미지죠. 더 이상 안 봅니다.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전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넘 값이 8이잖아요. 그래서 넘 값이 여기 지금 8인 거예요. 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미지 뜰 때 이미지스 언더바 픽 언더바 한 다음에
이미지스 슬래시 픽 언더바 한 다음에 이제 픽 8이 되는 거죠. 예. 넘버가 예. 점 .jpg에서 이게 이제 지금 출력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 버튼을 누르면 다음 버튼 누르면 이게 8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드기 실행하지 않고요. 그냥 리턴을 실행해서 함수 끝내버린다고 그랬죠. 더 이상 다음 버튼 눌러봐야 예, 실행이 안 됩니다. 그냥 갤러리 왔다가 8하고 갔네 리턴 해서 다시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전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0이죠. 그러니까 디렉트 값으로 여기 0을 줍니다. 그러면 요 외계 변수에 던져진 0은요 요 if else 조건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0, null, 빈문자열, undefined는 다 false라고 했죠. 그럼 false잖아. 예, 디렉트 값 변수 값이 0이니까 그럼 이제 else 부분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눌렀을 때는 요 else 블럭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실행돼서 이번에는 넣은 값이 1하고 같냐? 넣은 값이 지금 8인데 보고 1이 아니니까 밑에 거 실행하는 거죠. 넣은 값에서 1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8에서 7로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else 블럭 끝나면 다시 다큐먼트 객체에 get element by id 메소드 사용해서 이 스펠링 중요합니다. get element에서 e 대문자, by 대문자, id에서 I 대문자입니다. 메소드 이름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포토라는 아이디를 가진 요 이미지 태그, 이미지 요소를 객체로 가져오죠. 예, 가져와 가지고 요 이미지 객체에 set attribute 해가지고 src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src 속성의 값을 예, 지금 넣은 값이 7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넣은 값이 7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1 빼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요 7이라는 걸 이제 이용해서 이미지스 언더바 이미지스 폴더 밑에 있는 픽 자 언더바 7.jpg 파일을 예. 자 여기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전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르다 보면 넘버 값이 8, 7, 6, 5, 4, 3 해서 2, 1 이제 1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픽 언더바 1인데 넘버 값이 1인 거예요 지금. 예. 넘버 값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얘 이미지가 픽 언더바 1.jpg라는 거예요. 1.jpg. 예, 넘버 값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전 버튼 눌러버리면 여기에 이제 0이 들어가니까 또 펄스. 예, 여기서 펄스 되니까 else에서 자 넣은 값이 1이냐? 1 맞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실행하지 않고요. 감소 이 넘버 값을 예, 감소시키는 거 실행하지 않고 그냥 리턴 실행해 버립니다. 뭐예요? 그러면 갤러리라는 함수를 강제 종료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코드 실행하지 않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예. 그죠? 리턴 다음에 뭔가 가지고 가는 값이 없죠? 그냥 리턴만 돼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 실행, 함수 실행을 끝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예.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설명은 이 정도 다 됐고요. 요 상단에 있는 요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요 스타일 보시면 예, 여기 아스테리스크 선택자 스타일 선택자 아스테리스크 별표 넣으면 전체 선택자죠. 이름이 마진이라는 속성 이게 이제 박스 모델에서 보더 그러니까 테두리 바깥쪽 여백을 0으로 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패딩 테두리 안쪽 여백을 0으로 주겠다. 그래서 모든 태그 이제 사용해서 출력하는 그 요소들 화면에 출력될 때 바깥쪽 여백과 안쪽 여백은 다 0으로 주겠다. 여백 없이 출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선택자 이제 샵으로 시작하는 선택자 이름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아이디 선택자죠. 갤러리 존이라고 하는 예? 아이디를 사용하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찾아서 요거 적용하는 거죠. 텍스트 다시 얼라인은요. 정렬할 때 쓰는 겁니다. 센터 값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정렬하라는 게 요거죠, 요거. 갤러리 존. 그러니까 이 div 열고 div 닫고 div 여는 태그 닫는 태그잖아요. div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게 div 요소입니다, 요소. 엘리먼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의 내용을 가운데 정렬해라. 그런 뜻이에요. 가운데 정렬. 예.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보면, 예. 요 이미지하고 버튼이요. 브라우저의 가운데 딱 오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자 레프트라고 주면 센터라고 돼 있는데
레프트라고 주고 그러면 왼쪽에 탁 붙어 있죠. 라이트로 한번 줄게요. 라이트라고 주면 오른쪽에 딱 붙어 있죠. 요 영역을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할 때 요 텍스트 얼라인 컨트롤 원래대로 센터로 바꿔놓고요. 저장해서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자, 요 이제 배치 때문에 요 텍스트 라인을 이제 사용한 거고요. 사실 이제 요거는 뭐 자, 우리가 그 스타일 속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 이제 어떻게 적용된다 정도만 봤기 때문에 뭐 다 기억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진짜 이제 몇 가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 거고 우리가 페이지 만들 때 그리고 요 갤러리 존 띄우고 인풋되어 있잖아, 그죠? 요거는 그 샵 갤러리 존 여기 이제 ID 요 ID 선택자죠. 요 ID가 있는 div 태그입니다. div 태그 요소를 선택을 하고 한가 띄워져 있죠. 한거 띄워져 있고 인풋되어 있습니다. 요 의미는 요 div 태그 안에 있는 인풋 태그를 찾아라. 그래서 그 중에 타입 속성이 이미지인 거, 이미지인 거를 찾아라. 그러다 이제 마진 값을 상하는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좌우는 8픽셀로 마진 바깥쪽 여백을 줘라. 그런 뜻입니다. 타입이 이미지인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미지 태그는 따로 없어요, 그죠? 여기 뭐 적용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코드는 있긴 한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타일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런 코드 자바스크립트 사용해서 자, 요 특정 아이디를 가지는 요소를 객체로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set attribute 사용해서 요 HTML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얘기하는 거예요. source, src, id, alt 요런 거 속성이라고 그러죠. 요 속성 이름 주고요. 요 속성의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정해주고 요거는 이제 조합해서 속성 값을 주는 형태고요. 값을 줘서 값을 이제 바꿔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41페이지에 그런 내용이고 위에 요 스타일은 없더라도 요 스크립트 태그 하고요. 요 밑에 HTML 태그만 있더라도 실행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실행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요거는 이제 그 디자인 쪽에 좀 이제 깔끔하게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141페이지 하단에 set attribute라고 하는 메소드 앞에 첫 번째 값으로는 속성명이 들어가고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으로는 세 값이 들어간다고 설명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한글로 여기 지금 교재에 뭐 설명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재기함수 부분은 한번 보시고요. 이건 이제 팩토리얼 값 구할 때 보통 이제 이런 거 쓰는데 자기 자신은 이제 이렇게 호출하는 그런 형태고요. 자, 뒤에 그 144페이지 보시면 함수 스코프라고 해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그거 한번 볼게요. 14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위에 이제 함수 스코프 해서 스코프이 뭐냐? 사전적 의미는 범위고 여기서는 이제 변수 또는 함수의 유효 범위. 그러니까 변수 할 때 이미 이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을 이제 이 함수에도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4페이지 이제 밑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차이점, 그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전역 변수는 자바스크립트 전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고 지역 변수는 함수 스코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다. 요 지역 변수는 그 지역 변수가 선언된 블록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 선언 이제 기본형 그 보시면은 펑션 안에 지금 바라고 해서 변수 선언해 놓은 건 지역 변수고요.
펑션 함수 이제 바깥쪽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는 이제 전역 변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형식 나와 있죠. 144페이지. 그리고 이제 145페이지 145페이지에 그 이제 상단에 이제 그 박스에 그 스코어는 10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전역 변수고요. 예, 전역 변수고 그 펑션 마이 펑션 안에 되는 스코어는 지역 변수입니다. 예, 지역 변수. 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역 함수와 지역 함수 차이는 예,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을 때 내부에 있는 이제 그 함수는 바깥쪽 함수 내에서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지역 함수라고 합니다. 예, 특정 함수 기준에서 바깥쪽에 있는 함수는 이제 전역 함수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그림 이제 개념을 그림으로 145페이지에 예, 그려 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146페이지에 전역과 지역을 나눠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전역, 글로벌, 전역, 지역을 로컬을 나누면 충돌을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방송국 예를 들어놨네요. 방송국에서 자, 전국 방송과 지역 방송 예, 나누는 것을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방송 송출 신호는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지만 지역 방송은 그 지역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네. 유효한 이제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네. 전역 들어가는 변수나 함수는 전체 소스에서 다 쓸 수가 있고 지역 들어가는 변수나 함수는 그 선언되어 있는 블록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7페이지에 그 개발자 2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한 명은 GMB 메뉴, 다른 한 명은 탭 메뉴를 제작했다. 예제 코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요 코드고요. 뭐 코드가 길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실행을 하면 예, 여기 보면 이제 넣은 값을 100으로 줬고요. 함수 바깥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뉴 함수 만든 다음에 메뉴를 호출했죠. 그런데 메뉴가 위에도 있고 아래쪽도 있었죠. 예, 위쪽에도 메뉴, 아래쪽에도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 실행을 해보면 실행된 결과는 100이라고 언러창에 100이라고 뜨죠.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호출하면 위에 게 만약에 호출이 됐다면은 이 넘값 100에다가 100을 더해서 200이 돼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된 거 보시면 100이 출력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 함수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동일한 이름으로 두 번 중복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그 소스 상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함수가 덮어쓰기 돼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앞에서 선언한 걸 덮어써 버린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다 말이죠. 충돌이 일어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에 이제 즉시 실행 함수라고 해서 개발자 A, B가 지역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를 선언했을 때 함수가 충돌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도록 즉시 실행 함수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148페이지에 거기 이제 뒤에 보면은 즉시 실행 함수 기본형 그 소괄로 안에다가 이게 이제 임명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소괄로 안에다가 임명 함수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중괄로 불러 뒤에 소괄로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스가 나와 있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소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죠. 여기서 얘는 지금
자, 여기 이제 요 소갈로 여기 지금 안에 펑션 소갈로 열고 닫고 중갈로 열고 중갈로 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중갈로 뒤에 또 소갈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요 형식이 즉시 실행 함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언하면서 바로 실행을 해보내는 거예요.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선언하면서 바로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Alt LO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예, 200 뜨죠. 200 뜨고 확인하면 예, 끝나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을 예, 자, 바로 이제 실행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여기서 넘에 이제 100이고 여기서 메뉴를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요. 예, 요 넘 값에 100을 더해서 200이 뜨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바로 호출해서 쓰는 거고, 여기 밑에 거는 실행하는 부분을 안 만들어줬어요. 예. 바로 이제 예, 요 부분 예, 선언하면서 바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한 몇 개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149페이지에 보시면은 객체 생성자 함수를 다룹니다. 예, 그래서 객체 생성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내장되어 있는 객체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밑에 이제 기본형이 나오는데 객체를 생성하는 예, 객체 생성자 함수 기본형이고요. 예. new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이제 생성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객체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고요. this 키워드를 사용해서 생성한 객체 속성과 함수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형 형식 보시면은 펑션 함수명하고 매개 변수 쭉 이건 뭐 함수 선언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안에 블럭 안에 this라는 키워드 뒤에 속성명, 예, 속성이 가지고 있을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속성, 예, 그런 이제 개수의 속성을 지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this 함수명 한 다음에 익명 함수를 대입을 해줌으로 해서 예, 메소드죠, 메소드. 예,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성자 함수라는 거고요. 요거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는 new 다음에 함수명을 생성 함수명을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있는데 149페이지에 자, 코드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코드입니다. 코드가 좀 이제 긴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체크 웨이트라는 요 펑션, 예, 펑션이죠. 함수네요. 그죠? 함수인데 얘가 34번 라인까지 예, 스크립트 태그 열고 스크립트 태그 닫고 있는데, 거의 이제 이 체크 웨이트라는 함수 선언부가 이만큼이나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실행했던 그 함수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예,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언해 놓은 예, 객체 생성형 함수예요. 그래서 생성자 함수라고 하죠.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예. 클래스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바에서 하는 거고요. 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생성자 함수, 객체 생성자 함수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예, 우리 함수 선언을 하듯이 만든 다음에 요거 이용해서 예, 여기 이제 이름이 체크 웨이트죠. 요거 이용해서 new 다음에 체크 웨이트 한 다음에 예, 이렇게 이제 생성자 호출을 할 때 넘겨주는 값, 초기 값이죠. 예, 주고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Alt LO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름은 장볼이고 키는 168이고 몸무게는 60이다. 정상 몸무게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데, 예, 뭐 일단 실행했을 때 이렇게 되네요. 이제 소스 코드로 봐야 되죠.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상성자 함수 만드는 규칙인데 일단 우리가 함수 선언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자, 펑션 다음에 함수 이름이죠. 체크 웨이트 그리고 매개 변수 name, height, weight 세 개를 씁니다. 그래서 중괄을 열고 중괄을 닫고 그리고 내가 이 이제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만든다 했을 때 객체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자바에서는 필드하고 메소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필드, 메소드,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자, 여기서는 그 필드를 이제 만들어 줄 때 이렇게 만들어요. this 점 한 다음에 필드명 속성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자, 지정하고 소송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this.username은 name이 돼 있죠. 요 username은 필드의 이름, 속성의 이름이고요. 매개 변수값 name 값을 받아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객체 생성할 때 체크 웨이트라는 거, new 다음에 체크 웨이트라는 거 할 때 넘겨주는 값을 가지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name 속성 필드와 user height 필드와 user weight 필드 이런 이제 속성들을 가지는데 요 값을 세팅을 해주는 거죠. name 값을 user name 필드, height 값을 height user height 필드, weight 값을 user weight 필드에다가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를 만들어 줄 때는 앞에 this를 붙여가지고요 필드명을 주시면 돼요. 속성명을 주시면 되고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생성자 객체 생성자 함수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his.minweight과 this.maxweight은 이건 속성을 필드를 만들어 주긴 하는데 초기 값은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아래쪽에 이제 보면 this.getInfo 요게 이제 메소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메소드 this.getInfo에서 여기 이제 함수를 익명 함수 형태로 작성하시면 돼요. 펑션 소괄 열고 닫고 자 중괄 열고 닫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자 메소드로 만들어집니다. 실제 이제 이거 호출할 때는 getInfo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메소드 형태로 사용할 때는 getInfo 소괄로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호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getInfo 실행하게 되면 뒤에 보면 str 변수에다가 문자를 연결하는 거죠. 이름 제목 뒤에 this.username 요 필드에 있는가 그 뒤에 또 콤마 붙이고 키 제목 뒤에다가 this.userHeight 키를 userheight라는 필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문자로 연결하고 또 콤마 찍고 몸무게 제목 연결하고 this.userweight userweight 값을 문자로 연결해서 마지막에 BR 태그도 문자를 연결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return str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 요 필드 값을 가지고 하나의 이제 이름, 키, 몸무게, 문자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턴 해주는 거죠. 어디로? 요 getInfo라는 요 메소드를 호출한 것으로.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자 this.getResult 이것도 이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익명함수 형태로 이제 메소드 만들어준 거고요. this.minweight 에는 요 이제 수식이 들어가 있네요. userHeight 필드 값 빼기 100 곱하기 0.9 빼기 5 한 값을 minweight 값으로 또 maxweight 필드 값은 this.userweight 요 필드에 자 값 빼기 100 한 다음에 곱하기 0.9 더하기 5 뭐 차이 나는 거는요 maxweight과 minweight은 이 앞에 것까지 0.9 곱해주는 거 키에다가 빼기 100 한 값에다가 곱하기 0.9 하고요 빼기 5 해준 게 minweight이고 더하기 5 해준 게 maxweight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자 if else 문 else if 문 사용한 거죠. 그래서 this.userHeight 값이 this.minweight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and죠. 예, 이거 옆에 놔도 되는데 밑에 했네요. this 점 user weight이 this 점 max weight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 몸무게 범위 어떤 이제 x 값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요 x 값을 기준으로 해서 빼기 5한 값과 이 더하기 5한 요 범위죠. 이 범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 정상 몸무게입니다라고 출력이 되고요. else if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요거는 min weight 최소 몸무게 요 값보다 더 작은 값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여기 요 유저 웨이트이 여기 올 때 마이너스 5보다 더 저 x 값 기존에 마이너스 5한 값보다 작은 값일 때 정상 몸무게보다 미달입니다 출력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정상 몸무게에서 더하기 5한 요 범위를 초과하는 거죠. 예, 요거는 뭡니까? 예, 정상 몸무게를 초과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식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다고요? 그냥 함수가 아니고요. 객체 생성자 함수예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 이상한데요. 당연하죠. 이거는 자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바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랭귀지고 자바스크립트 이제 이렇게 설명할 때 객체 지향형 뭐 언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 객체 생성자 함수가 하나 이제 클래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클래스 역할을 해가지고요. 객체를 찍어낼 때 이런 형태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체크 왜 해가지고요. 값을 이렇게 던져주면 요 장보리 168, 62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장보리 168, 60이라는 값이 여기 이제 들어가고요. 요 값이 이제 객체에 만들어지면서 초기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임은 유저 네임으로, 하이트는 유저 하이트로, 웨이트는 유저 웨이트, 요 필드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요 위에 이제 이게 클래스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객체 생성자 함수니까 내가 객체 만들고 싶은 만큼 new 해가지고요. 요 객체 생성자 함수 통해서 객체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는 박달재 180, 88. 그러니까 이름 박달재고 키 하이트 180이고 그죠? 몸무게 웨이트 값은 88을 가지는 객체를 만드는 거죠. 체크 웨이트라는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참조 변수 박이라는 여기 참조 변수에 대입하고 그죠? 그래서 장이라는 객체와 박이라는 체크 웨이트 타입의 객체를 만든 거죠. 만든 다음에 자 콘솔.로그 창에다가 장과 박의 요 내용을 출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실행한 결과 Alt LO 요 실행 결과에서 요 콘솔.로그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F12번 눌러가지고 콘솔 탭 여기 이제 콘솔 탭 눌러서 여기 이제 체크 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펼쳐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 객체 그 만들어져 있는 거. 그다음에 요 객체에 여기 보면은 유저 네임이 장볼이고 유저 웨이시가 62고 그죠? 유저 하이트가 168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체크 웨이 요거는 유저 네임이 박델때고 유저 하이트가 180이고 유저 웨이시 118이다. 여기 타입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브젝트. 자, 객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다큐멘트 라이트 해가지고요, 장이라는 이 객체, get info 호출했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트 라이트에서 장이라는 객체에 get result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get info 호출하게 되면 이름 키 몸무게 값을 출력하는 거죠. 이름 키 몸무게 장보리의 이름 키 몸무게 출력됐고요. 그 다음에 자 객체에 get result 호출하게 되면 장이라는 객체의 get result 요거 하면 이제 키하고 몸무게는 유저 하이트와 웨이트
수 있으니까 min weight과 max weight을 구해가지고요. 이건 이제 조건식을 이용해서 정상 몸무게인지 미달인지 몸무게 미달인지 몸무게 초과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객체는 장 객체와 체크 웨이트 타입의 장 객체와 파크 객체 두 개 만들었는데 출력은 하나만 했다 그죠? 출력은 하나만 했는데 요거 밑에 박달재도 출력하면 되죠 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장점 get info가 아니고 PARK 여기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PARK라는 참조 변수 객체죠 객체가 활동됐으니까 PARK 객체에 자 get info 메소드 호출해서 결과 보고 get result 호출해서 결과 보고 실행 보시면은 이게 조금 이제 구분을 좀 지어야 되니까 다큐멘트 라이트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다큐멘트 라이트 해서 HR 태그로 구분 좀 할게요. HR 태그는 수평성 긋는 겁니다. 분위기 전환 태그 하는데 수평성 긋는 거예요. 이렇게 박달재 이름은 박달재 키는 180 몸무게는 88이고 정상 몸무게를 초과합니다. 이 부분에서 출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49페이지죠. 거기에 생성자 우리가 자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개념은 비슷하죠.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객체를 찍어내서 쓰는데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멤버는 뭐 필드, 메소드, 생성자 이게 이제 멤버인데 이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객체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해서 new 키워드 뒤에 요 생성자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거예요. 객체 생성 함수 호출해서 객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